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 2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와 10월의 1일을 포함한 주간 상승률 시간입니다. 시장의 지수는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기조 속에서 반등, 또 하락기조, 반등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구간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개별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아직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미국의 머크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알약이죠, 알약.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음 주 우리가 4일날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5, 6 이런 장이 시작하는 초반에 어떠한 또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보죠. 시장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움직인다면 첫 번째, 알약이 나온다. 바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쪽 라인에 영향을 줘서 이쪽 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 백신이나 여타의 치료제 개발 이런 라인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크게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 현재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이 물류단의 병목 현상에 의해서 원자재의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약을 먹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면 걸리면 약 먹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면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런 기조 속에서 슬로우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면 원자재 단의 가격 상승세가 떨어지거나 주춤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더 크게 보면 성장주들이 다시 힘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 하나의 작은 움직임에서 나비 효과가 엄청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휴일을 지나서 우리나라 장이 시작되는 10월 5일 화요일 날 어떠한 모습으로 역할을 할지 시장 상황을 딱 보면 느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하나투어 강원랜드 코스맥스 이런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라인의 상승세,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쪽의 하락세, 아니면 원자재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막 움직였던 도시가스나 그런 쪽의 하락세, 유가 이런 쪽의 조정, 그 다음에 성장주의 반등,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이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반응하는 시장의 힘이 지수단의,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단의 봉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그 봉의 모습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하락 기조를 얼마나 그 안에서 반등하는 힘인지 아니면 그 기조 속에서 등락 정도밖에 못하는 힘인지에 따라서 이 기조가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캡이라는 회사고 111% 움직였네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1,400억짜리고요.
적자 지속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사업 단위 자동차 업종이 역시나 이런 반도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원활한 생산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여타의 뒷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캡이라는 자동차 부품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11월 달에 상장을 한다.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선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리비안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에코캡, 대원화성, 대유에이텍, 동국 RNS, 임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 업종 내 개별 테마성 수급 요인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찌글찌글하고 돈이 돌아다닐 때가 없으니까 이런 소테마들이 한번 시장에 발현이 되면 수급들이 집중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선도전기가 54% 움직였네요. 이번 주에. 북한이 전략 변화가 생기고 있죠. 대남 통미입니다. 남한과는 제한적인 통신선 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미국 쪽과는 여전히 날을 선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관련주 내에 몇몇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선도전기, JST나 일성건설, 신원, 광명전기, 아난티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상승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 모습입니다. 10월 초에 남북 연락선을 다시 재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이 점차 많이 가까워진 와중에 이런 쪽의 요인들, 평화의 요인들 같은 것들 부각시키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 GSE가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이번 주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죠. 천연가격 상승세에 편승해서 도시가스 사업자 내에서 시총이 제일 조그만 종목이 등락이 거듭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수순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다면 수급은 좀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가 있을까요? 국전약품 같은 것도 잘 봐야겠네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9천억에 1년에 40억에서 50억 정도 법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K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캠트로스 여러가지 소테마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모습에 상승을 굉장히 세게 빠르게 많이 했고요. 이 안에 키워드가 들어갔던 것들이 2차전지, 수소, 탄소 배출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자, 일성건설, 건설주 플러스 통일교 관련 남북경협주 이미지. 그 다음 TSI, CSI, 한농화성 이런 라인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쭉 끌고 왔던 아이들이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이 코오롱 그룹주 내에서 수소 관련 섹터의 힘을 가장 세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5일선 타고 급등을 하는 차트의 모습이죠. 시장은 2차전지 관련 이후에 수소 관련 섹터 내에서 제2, 제3의 템버거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중입니다. 힌트는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줬죠. 대기업 산하에서 연합을 통해서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길게 보면은 생산해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여타에 따른 기간 산업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호주 같은 데서 생산을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배에 실어서 잘 가져와서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데에서 수소 신사업단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쪽에 관련된 올드의 이미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기름 팔던 주유소에서 수소나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또한 신사업단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기업 그룹사에서 그쪽으로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효성하고 코오롱이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것들이 여타의 다른 이제 중우장대한 이미지의 그룹사들, 포스코, 고려아연, SK, 두산, 한화, 그쵸?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뭐 이런 라인들로 계속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LG상사, 예전에 이름 LG상사, 최근에 기관이 강력하게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원래 하고 있는 수출입 사업들, 자원개발 사업들,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 상승세, 해외에서 자원개발해서 이미지 갖고 있는 종목들 보면 같은 상사 라인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산하에 전기모터에 들어가는 코어 사업하는 그런 자회사들, 상사 사업도 원활하고 거기에 신사업이 붙여서 움직이는 쪽들,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꾸고 LG 라인 정리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LX로 바꾸고, LG 상사에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인 상사 사업조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재차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에는 시장의 모든 인플레나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녹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덱스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MP라는 신규 상장주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이면서 움직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덱스터나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사업, 메타버스 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성장, 그러니까 하청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미지를 계속 그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타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인의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큰 상승이 조정받았다 반등한 것과는 달리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얘는 버티면서 삼각 수렴하더니 위쪽으로 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이 미디어 섹터의 더 큰 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 컨텐츠, 엔터, 게임, 음원, 음반, 뭐 이런 식으로 이 섹터, 흔히들 우리 이야기하는 K자가 붙는 섹터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큰 축으로 생각해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쭉 내림차순을 보면 반도체 아직, 자동차 아직, 인터넷 소프트웨어 아직, 배터리 셀 3사,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라인의 정유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세지고 있고, SK텔레콤 상승, KT 이런 애들, 그 다음 나머지들 다 자잘한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런 엔터 미디어 라인, 게임 라인 이런 쪽으로 보면 시장의 돈들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2건 밖에 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라인, 가스공사, 천연가스 상승세 플러스 수소 신사업에 대한 이미지, 대원미디어, 보유한 IP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YG엔터가 추세를 깼다가 추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는 빅히트, BTS,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미지, YG 블랙핑크 똑같은 로직, JYP 똑같은 로직, 이런 식으로 엔터 사업자들이 시장의 하락 조정 속에서 수급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갔죠. 기관들이 요새
돈이 쪽 하고 들어가는 쪽이 이런 엔터미디어, 그 다음에 저런 원자재단의 조금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이런 쪽에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OCI도 15% 이번 주에 움직였습니다. 상당한 움직임이었죠. 이거는 나비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력난이 생겼습니다. 전력난의 요인부터 쭉 찾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들. 호주 석탄 수출 안 합니다. 전력, 그 다음에 무슨 동계올림픽, 환경 문제, 중국이 그쪽에서 이미지 가져가야 된다. 정부에서 감산 정책 가져간다. 원재료도 올라가고 석탄 가격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막 전력난이 부족해서 승강기가 수구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가동이 떨어지고 공급단이 깨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국내 OCI에서 폴리실리콘 그런 환경 변화가 생기니까 반사적으로 여행기간 수급으로 OCI가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이 반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 퉁 하고 했는데 이쪽에서 퉁 하고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프렌트 라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갑니다. 강간 업체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 맨 뒷단에 나중에 움직일 밸브 라인들도 몇몇 종목들이 살짝살짝 움직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현대중공업이 모든 조선사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선 관련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들이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물류 라인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는 쪽인데 물류 라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건 당연히 물류 라인에 있는 항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소화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절대적인 것 이외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봤던 그런 경구용 치료제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9월 말 움직임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다들 고통스럽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장에 현금 비중 올리고 공격적으로 탐욕적으로 지금 저 뒷단에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현금 비중을 맞춰 놓으면서 기다리던 타이밍이 와서 어떻게 사들어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냥 작년이나 올해 시장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포지션을 잡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변화를 가져가고 싶으면 이런 업종별로 지금 현재도 안 좋고 시간이 좀 걸릴 것들에서 부각을 받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져가고, 시기적으로는 10월에 18거래일, 11월에 22거래일, 12월에 22거래일, 합쳐서 62거래일에 60일, 거기에 가운데 뚝 잘랐을 때 10월의 중순부터 11월의 중순 요 사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내년 2022년 1, 2, 3, 1분기 지나고 4, 5, 5월 시적 분기까지 넘어가 보는 큰 그림을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서 차트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세팅하고 재무제표를 가성비 있게 읽는 법, 정보 취합하고 지금처럼 이 상황을 읽는 것들, 이런 첫 단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랑 10월 달에 이 초보 투자자 대상 과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전화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밸런스 온라인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저희 실전반 쪽,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표님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오랜 기간에 시장을 보는 눈에서 비중을 올리고 좀 그래야 된다는 걸 일정 부분 계속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상태에서 지금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유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좀 일찍이라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방송이나 여타의 다른 방송들, 종합반 여러 가지에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의 이런 공포 속에서 쫄 필요도 없고, 언제나 시장은 조정 속에 움직임이 달라지고 다시 재차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이득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과외나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분들은 대표 번호, 그러니까 뭐 02, 저희 몽당연필 제가 맨날 탑30에 올려놓는 번호 있죠.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보유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과외에 관심을 있으면 과외도 해보고,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하셔야 되면 온라인 쪽 설명도 드릴 수 있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는 게 내년 준비하는데 또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